병력은 이재명 대표는 면제이고 전과는 사범이야. 검사 사칭 전과, 음주운전 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이렇게 4개의 전과가 있어.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도가 약점이야. 한덕수 대행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전과는 없어.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판심이들 안녕. 국민의힘 4강 후보가 추려졌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민의힘 4강 후보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거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보수 진영 인사가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라는 거지. 4월 24일 발표된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는 47%, 한 대행은 30%였어.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각각 29%, 27%, 24%를 기록했어. 오늘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 다음 지지율이 높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살펴볼게. 이재명 대표는 1963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생이야. 5남 4녀 중 7째인데 누나 2명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해. 또 형제 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 형하고도 있었고 형수하고도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아버지가 순경, 교사, 노동자를 하시다가 노름에 빠지면서 농사도 짓고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청남으로 올라와서 청소부 일을 하셨다고 해. 이재명 대표는 내가 어릴 때 극복해야 했을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 반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애틋한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해. 이재명 대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못 다녀서 검정고시로 졸업해. 경북 안동에 있다가 성남으로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돈을 벌라고 학교에 못 다니게 해서 소년공이 되었어. 성남 상대원 공단에 가서 일하다가 왼쪽 팔을 다치기도 했어. 그러다가 중앙대 법대에 들어와서 26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온 다음 경기도 성남에서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해. 그러다가 41살 성남시에 있는 종합병원 2곳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립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된다면서 단식을 하면서 처음 성남에서 유명해져. 2006년에 첫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성남시장에 출마했지만 떨어져. 그러다가 정동영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를 만나서 정동영 대선 후보 비서실 수석 부실장을 지내. 45살에는 부대변인으로 당 중앙당 활동도 하다가 2010년 47살에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51살에 성남시장 재선, 성남시장이 끝나고 경기도 지사까지 당선이 돼. 대선에도 한번 출마했는데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다가 떨어지지만 이때 정치적 체급을 확 올리게 돼. 병력은 이재명 대표는 면제이고 전과는 사범이야. 검사 사칭 전과, 음주운전 전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 이렇게 4개의 전과가 있어. 이 전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면 풍부한 행정 경험과 서민층에서 성장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요. 하지만 사법 리스크와 비호감도가 약점이야. 정책에서 보자면 최근 민주당의 진보적 이념, 지향적인 운동권 성향에서 탈피해 실용주의로 가겠다고 하고 있어. 이 후보는 실용주의에 대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는 의미가 없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것이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외교 분야로 가보면 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꺼냈어. 그동안 중시해온 한중 관계가 아닌 한미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고 출마 선언문에도 중국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개념으로 보여.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보면 보수 정당의 후보 공약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아젠다들이 많이 나왔어. 원래 민주당 쪽에서 강조해온 이슈는 뒤로 빼고 중도 보수층을 공략할 수 있는 소위 우클릭 아젠다를 앞세워 출마 선언을 한 거야. 여기서 가장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진짜 속내가 뭐냐는 비판이 있어. 과거 재벌 개혁을 외쳤던 이재명과 너무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진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대선 때 입증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살펴볼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49년생, 전북 전주 출신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46년생이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고령 당선자였던 김대중 대통령보다 한 살이 더 많아. 한 대행은 아직 당적이 없는데 만약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권 도전에 나선다면 전북 전주 출신의 보수정당 대권주자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야.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한 대행은 평생 공무원이야. 1970년 행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1997년 YS대 통상산업부 차관, 1998년 DJ 정부에서 장관급인 통상
통상교섭본부장을 해.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지내. MB 정부 때는 주미대사,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협회장,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국무총리가 된 건데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에서 둘 다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이야. 하필이면 이런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국민 염장을 지르냐 이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한대행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주미대사를 지내 영어에 능통해.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Beautiful English라고 했다고 해. 트럼프 대통령도 통화를 하며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궁금해했다고 전해져. 또한 한덕수 대행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전과는 없어. 한대행 역시 최고의 강점은 행정 경험이야. 행정 경험하며 대한민국에서 한대행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야.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무역협회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가 적격이라는 거야.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려면 통상 전문가가 특히 필요한 시점이잖아. 또한 국민 통합에도 강점이 있어. 전북 전주 출신의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공직을 했다는 점,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할 말 다 하는 카리스마도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뽑히고 있어. 왜 의석에서 못하게 하세요, 답변을? 의석의 의원님들은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의석에서 질문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답변 반면 약점은 앞서 말했다시피 나이가 많다는 점과 정치 경험이 없어서 어떤 정치를 할지 가늠이 잘 안 된다는 점인데, 평생 공무원만 했는데 이 복잡한 정치 문제와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한나라의 국무총리를, 그것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두 정당 모두에서 다 한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정치와 외교에 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 제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IRA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본인은 몰라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트레이드에 대한 주무부서는 국무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웬디 셔먼 부장관이 모를 수도 있다. 거기는 USTR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NSC입니다. 미국의 부처가 어떤 일을 담당한다는 걸 구분하지 못해서 총리께 여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누구보다도 않습니까? 웬디 셔먼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건 잘못하셨습니다. 친한 친구분 전화시직을 했습니까? 지금 하시는 웬디 셔먼이 아니고 USTR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즉각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린 겁니다. 국민의힘은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 여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양자 토론회를 거친 뒤 4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해. 한대행이 이번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돼.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약 한대행이 공직에서 물러난다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한 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달 3일 확정되는 만큼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야. 여기서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빅텐트야. 빅텐트는 원래 미국에서 서커스탄의 임시 공연장으로 사용하던 천막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후 정치적으로 모든 세력을 포용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즉 한덕수의 출마 여부, 그리고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여부에 모두의 초점이 쏠려 있어. 한심이들, 오늘은 4월 24일자 문화일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살펴봤어.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 김문수 대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이렇게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인생을 본보기로 삼아 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야. 나 역시도 판사였을 때는 정말 정치에 1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판사의 마음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판심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뉴스 등을 리서치하고 정리하면서 내가 더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분석했더라면, 내가 20대, 30대 때 사회 이슈 전반에 대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리서치해서 중요한 이슈를 알려주는 판사의 마음 유튜브 채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 판심이들, 4월의 날씨가 청명하게 맑고 이쁘더라. 주말 잘 보내. 판심이들 안녕.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